역사상 인류가 발명한 가장 사기적인 물질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플라스틱을 꼽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대단한 물질인지 인류는 플라스틱을 매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문명 발전과 인류의 편의성에 큰 기여를 했죠. 하지만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사용한 나머지 이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은 아직도 썩지 않고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등 지구에 수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사회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플라스틱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인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평행우주를 넘어 플라스틱이 발명되지 않은 이 세계를 탐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 일어나세요. 말 겁나긴 조용! 출발한다. 이곳은 플라스틱이 없는 이 세계입니다. 약 35억 명 정도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지구에는 현재 인구가 약 80억 명이 넘습니다. 뭐야, 고작 플라스틱 없다고? 고작 플라스틱 없다고 저렇게 인구수가 차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 요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족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필요합니다. 지구에선 플라스틱이 발명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했을 때 플라스틱은 식량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플라스틱은 섬유에서 추출한 탄수화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하면 이런 페트병만 생각하는데 스티로폼, 비닐 등 다 플라스틱에 속합니다. 그것도 플라스틱이었어? 제품이나 야채, 과일 등 제품에 감싸는 포장 전부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증가합니다. 플라스틱 포장을 하여 냉장 보관된 브로콜리의 경우 일주일 유통기한이 늘어났습니다. 사과나 감자 같은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음식의 유통기한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캔 음료 같은 경우도 캔 내부에 플라스틱층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3일 안에 부식되고 말 겁니다. 통조림, 종이컵도 모두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죠. 우리가 마시는 음료, 과자 등 거의 모든 먹거리에 플라스틱이 있어 음식이 쉽게 부식되지 않고 싱싱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발명되지 않은 이 세계에는 종이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데 주로 말린 채소나 과일 등을 종이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에는 먼 거리까지 식량 공급이 어려워 불균형이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식량난을 겪는 지역도 많죠. 페트병 안 쓰면 유리병 써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와우, 웬일로 똑똑한 소리를 하는군요. 나대지 마세요. 현재 지구에서도 유리병은 재활용이 쉬워서 플라스틱 대안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도 유리병을 이용하여 배송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리병은 페트병에 비해 가격이 비싸며 무게가 무겁습니다. 1리터 플라스틱 병이 약 60g인 반면에 유리병 2리터는 약 800g입니다. 상당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유리병으로 포장된 먹거리를 운송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탄소 배출량도 더욱 증가합니다. 튼튼한 플라스틱에 비해 유리병은 깨지기도 쉽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원하는 물건을 얻기도 어렵고 물가가 지구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 불편하겠군 이 세계. 이 세계는 플라스틱이 발명되지 않아 식량 생산량도 지구보다 낮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플라스틱, 비닐이 많이 이용됩니다. 농업용 비닐은 잡초가 자라는 것을 예방해주고 겨울에는 땅이 얼지 않게, 여름에는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비닐로 땅을 덮어 땅의 수분이 나가지 않게 수분도 유지해주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죠. 이 세계는 우리 지구가 사용하는 방식의 농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의 생산량도 더 적습니다. 전체적인 품질도 우리보다 좋다고 말하기 어렵죠. 아하, 그래서 이 세계는 약 30억 명이 살고 있는 거였구나. 식량뿐만 아니라 옷이나 신발 경우도 플라스틱이 많이 포함됩니다. 2018년의 경우 62%의 섬유는 석유화학 합성 섬유였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면화나 대마 같은 천연 섬유로 옷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옷이 제작되는데 비용도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신발의 경우는 가죽 신발을 주로 신어야 하기 때문에 옷도 신발도 비용이 더 들어가죠. 심지어 플라스틱은 전자기기에도 들어갑니다. 플라스틱은 전기 절연에 있어서 훌륭한 물질입니다. 지구에서는 플라스틱을 통해 더욱더 저렴한 회로를 만들어서 컴퓨터, 전화기 등 저렴하게 전자기기를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자기기가 매우 비싸 이 세계에서는 일반인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전기 절연을 위해 고무, 운무, 유리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계의 전자기기의 가격은 비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너도 없었겠는걸? 어쩔 뚱땡. 그래도 이 세계는 지구보다 인구가 많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일이 없어 지구보다 좀 더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도 덜 심각한 편이죠. 만약 플라스틱이 지구에 없었다면 지금처럼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지금같이 플라스틱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당장 플라스틱 사용을 멈춘다면 세계는 기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보다는 사회 전체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글로벌 환경기업 SK 에코플랜트는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자회사를 통해 투명 폐페트병을 원료로 재생 페트 플레이크와 펠릿을 유럽,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폐페트병을 재활용하여 강도는 2배, 무게는 4분의 1인 차세대 철근 대체제 K-에코바를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모든 물건들이 자원으로 다시 순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SK 에코플랜트는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거나 에너지로 전환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환경사업 영역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새로운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배터리. 폐배터리에는 희소금속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희소금속을 다시 추출하여 새로운 배터리 자원으로 리사이클링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은 25년 600조 원의 시장 규모로 전망이 됩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전 세계 23개국 50개 거점 확보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혁신기업 투자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바젤 협약으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 세계 각국의 많은 거점을 확보한 기업이 이를 선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각제와 하수 처리 후 남은 폐기물인 슬러지를 이용해 개발한 시멘트 대체제 K-에코바인더 등 폐기물을 자원으로 되돌리는 기술을 통해 순환 경제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의 기술들이 빠른 시일 내로 보편화되어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